국회에서는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로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세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민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경매 중단 등 이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단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연기만 피우지 말고 그 정치인이 누군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당 사무총장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 했는데요.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하여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합시다. 정치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하루빨리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에 공공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존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휘둘린다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걸로 추정되는 당원 수를 전면 공개하고 이들에게 이중 당적을 이유로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981명으로 국민의힘은 전 목사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앞으로 신규 당원 모집 시에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기입하면 별도의 자격 심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현재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을 합친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430만여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된 당원은 전체의 0.02%에 불과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YTN과 통화에서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전 목사가 자신 때문에 당원이 늘었다는 건 오만방자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관계 단절에 나서는 동시에 김재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면서 기강 잡기에 힘쓸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엔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거라고 평가한 건데요. 민주당을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에 비유해서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JMS에 빗대 논란을 빚은 지 하루 만에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에 대해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일 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일성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했다면서 TV 역사 프로그램이 북한의 전략까지 알려줘야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를 왜곡한다면서
거기에 기초해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토양을 만들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김구 선생을 임시정부 시절 좌우 압작을 일궈내고 광복 이후엔 마지막까지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국가를 추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만들려고 독립의 일생을 바친 김구 선생을 폄훼하는 건 파렴치하다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망언을 계속 방관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비윤계도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까 두렵다, 국민 상식과 괴리된 말을 하면 곤란하다며 일제히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서를 제기한 데 이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민주당을 JMS에 빗대며 당 안팎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구성원으로서 순간이나마 비록 업무상 실수했다고 입이 10개라고도 저는 변명할 생각은 없고요. 김기현 대표가 지지율 반등을 고심하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발언 논란이 이어지면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0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은 물론 당 지도부의 조기 귀국 요청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송 전 대표의 회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나 또 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또는 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친명계에서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고요. 반면 비명계는 탈당 요구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당해서 뭔가 조사받는 게 맞다고 보세요, 송 전 대표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그렇죠. 지도부가 바로 밤에 막 지금 이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송 전 대표가 출국한 것 두고는 도망가려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특정 지역 중심, 특정 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상당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광범위한 돈봉투 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될 텐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 송 전 대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전국이 다시 한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에서는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할지 관심입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한국 정치 대안을 모색하자며 열린 토론회에서 거대 양당과 다른 새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거대 양당 모두 저출산, 양극화 같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서 용기 있는 시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를 깨줄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20년 동안 속아왔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실제로 제3지대 세력화가 본격화한다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권남기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일단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무당층이 30%에 육박하는 등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은 신당 창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유력 대선 주자나 영호남 등의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이 신생 정치 세력 탄생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제3지대 동참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과 같이 자정 능력을 잃은 민주당에도 자극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엔 적극 공감했습니다. 외부에서 쇼크가 있어야만 뭐 살아남든지 아니면 사멸하든지 둘 중에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국 정치 발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여야 지도부는 오늘 4.19 혁명 63주년을 맞아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오늘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공자들과 또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